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중년, 노년기 입 냄새, 그리고 종종 함께 언급되는 가령취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나 사회활동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입 냄새. 과연 이 지긋지긋하고 신경 쓰이는 입 냄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 함께 상쾌하고 깨끗한 입안으로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찾아봅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 바로 입 냄새 관리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년 노년기 입 냄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효과적인 해결책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구강건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과정에서 침샘 기능도 점차 약화되어 침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을 넘어 정말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침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세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침은 치아를 보호하고 산성을 중화시켜 구강 내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런데 침 분비가 부족해지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중년 및 노년층 분들이 구강 건조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내가 혹시 구강 건조가 심하지는 않은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거나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구강 건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치주 질환과 충치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 질환은 잇몸 조직이 손상되고 부어오르며 심한 경우 고름이 나거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 염증과 고름은 특유의 불쾌하고 역한 냄새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치아 표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형성되는 치태, 즉 플라크는 충치와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 치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쌓이면 입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브릿지, 크라운 같은 보철물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보철물 주변의 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철물 관리는 자연 치아 관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르고 꼼꼼한 칫솔질은 이러한 구강질환 예방과 입 냄새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혀의 백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입 냄새의 약 80%는 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혀 표면에 하얗거나 노랗게 덮여 있는 백태는 음식물, 찌꺼기, 탈락한 구강세포, 그리고 수많은 세균들이 엉겨붙어 형성된 덩어리입니다. 특히 혀의 뒤쪽 부분은 표면이 거칠고 돌기가 많아 백태가 쌓이기 더 쉽습니다. 이 백태 덩어리 속에 있는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휘발성 화합물이라는 독한 냄새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혀 청결은 입 냄새 관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만으로도 입 냄새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만성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 등 특정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입 냄새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체내에서 케톤체가 생성되면서 충치나 치주 질환과는 다른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아세톤 향이 나는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높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구강 건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입 냄새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복용하는 약 때문에 구강 건조가 심해지거나 입 냄새가 유발되는 것 같다면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정이나 대체 약물에 대해 상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신경 쓰고 고민하는 가령취, 즉 노인 냄새입니다. 이 가령취는 입 냄새와는 다소 다른 기전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우리 몸에서는 노넨알데하이드 NONENALDEHYD라는 특정 불포화 알데하이드 물질이 체내에서 생성되어 피부를 통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노넨알데하이드가 피부의 지방산과 결합하여 산화되면서 특유의 불쾌하고 기름진 냄새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령취는 입에서 나는 냄새라기보다는 전신에서 나는 냄새이지만 입 냄새와 함께 전반적인 몸의 냄새로 인식될 수 있어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취 관리는 단순히 입안만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위생과 건강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과 위생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제 입 냄새의 주요 원인들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니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긋지긋한 입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핵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입안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입냄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확실하게 없애고 상쾌함을 되찾는 5가지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르고 철저한 구강 관리입니다. 이는 입냄새 제거와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른 방법을 써도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꼼꼼하고 규칙적인 칫솔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꼼꼼하게 이를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 부위까지 신경 써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회전법이나 변형, 바스법 같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까지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혀 클리닝을 절대로 빼놓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혀의 백태는 입 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혀 클리너나 칫솔의 혀 클리닝 전용 부분을 사용하여 혀 뒤쪽의 백태를 부드럽게 긁어내듯 제거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혀에 상처가 나거나 미래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혀의 색깔이 분홍빛을 띠도록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혀 클리닝은 입안의 상쾌함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좁은 틈이나 잇몸, 선 아래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공간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 사이의 넓은 공간을 청소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잇몸 건강이 개선되면서 출혈도 줄어들게 됩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 입 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청결제, 즉 가글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칫솔질과 치실 사용 후 남아있는 세균을 한 번 더 억제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후나 외출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너무 강한 구강 청결제는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알코올 프리 제품이나 천연 성분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청결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칫솔질, 혀 클리닝, 치실 사용 후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하고 꾸준한 수분 섭취입니다. 앞서 구강 건조가 입 냄새의 주범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고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은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주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며 침샘을 자극하여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건조해진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고 소화기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의 수분을 빼앗고 구강 건조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은 입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양파, 파와 같이 향이 강한 음식이나 커피, 술 등은 섭취 후 입 냄새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이나 가글을 통해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금연과 금주는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침 분비를 줄이고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며 술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또한 녹황색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침 분비를 촉진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여 구강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위장 기능을 안정화하고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침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구강 질환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입 냄새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구강 건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입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전문적인 관리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개인적으로 구강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완벽하게 입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충치나 치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 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스케일링은 칫솔질로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내 세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미 치주 질환이 진행되었다면 잇몸 치료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 건강한 잇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철물 주변의 청결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치과에서 보철물 세척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구강 관리법을 배우고 필요한 경우 구치 클리닉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 냄새가 심하게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령치 노인 냄새 관리입니다. 입 냄새와는 다소 다르지만 중년 및 노년층에게 중요한 가령치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치는 주로 피부에서 나는 냄새이므로 몸 전체의 청결과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샤워나 목욕을 통해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순면 재질의 옷을 입어 피부의 땀과 유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합니다. 옷과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잘 말려 살균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 공기를 순환시키고 소취제나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 냄새를 줄여주는 기능성 바디워시나 로션 등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령치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불쾌한 채취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년 및 노년층 여러분들을 위한 몇 가지 특별하고 실용적인 관리 팁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을 활용하시면 입 냄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 건강과 활기찬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위한 특별한 관리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보철물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매번 틀니를 빼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틀니 전용 칫솔과 세정제를 사용하여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밤에는 틀니 세정액에 담가 보관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 고정성 보철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철물 주변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칫솔질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철물 주변은 자연 치아보다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전문가의 클리닝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만성질환의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 여러분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구강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고 구강 건조를 유발하며 이는 입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복용하는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약물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곧 건강한 입안을 만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입냄새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 팁은 정기적인 전신 건강 검진입니다. 구강 건강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구강 내 문제뿐만 아니라 위장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등 다른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발견되는 질환이 있다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녹차와 천연 재료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탁월한 탈취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입냄새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녹차 티백을 잠시 입안에 물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뜨거운 녹차는 잇몸이나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연 재료를 활용한 구강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가글 컵에 깨끗한 물과 함께 생강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은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불쾌한 냄새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 당근, 샐러리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효과가 있어 일시적으로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들은 침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건강기능식품 및 보조 제품의 활용입니다. 시중에는 입냄새 제거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성 치약, 구강 스프레이, 구강 유산균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능성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입냄새 제거에 특화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강 스프레이는 급하게 입냄새를 제거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구강 유산균은 입안의 유익균을 늘려 유해균 번식을 억제하고 구강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든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구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중년 노년기 입냄새 제거 및 예방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상쾌하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참고 견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여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축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쾌한 입안과 환한 미소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욱 알차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